오늘의 증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미 연준이 내년 2분기부터 분기별 0.25%포인트의 속도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미국의 물가 대상승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대외 불확실성 속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22원을 돌파하면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아래로 방향을 잡았지만 모멘텀이 부각된 테마주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특히 LK99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초전도체 열풍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약세장 속 개별 테마주들이 활발했던 오늘 코스피는 전장 대비 0.79%의 내림세를 보여서 2,570.87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1.15% 하락하며 901.69포인트로 장 문을 닫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죠. 오늘의 시황 점검부터 시작해서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옵션까지 모두 다루는 매매법 교육 오늘도 이 50분 동안 녹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로 스타트해 봐야겠죠. 일주일의 시작이자 또 하루의 마지막인 매주 월요일 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17년의 매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옵션까지 모두 다루는 전문가님만의 3박자 매매법을 바탕으로 우리의 계좌를 붉게 만드는 투자 전략 쉽고 상세하고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전문가님은 매매 원칙으로 항상 잃지 않는 매매를 강조해 주시죠. 즉 리스크는 0으로 만든 상태에서 수익만을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쌓아보고 싶다, 함께 전문가님과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6글자 검색 후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나는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간편하고 빠른 입장 방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링크 당황하지 마시고 꾹 누르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노란 톡방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더구나 이렇게 조정받는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이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해답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화면에 나가고 있는 노란 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투자로 이끌어주실 오늘의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리도록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제가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별주들, 코스닥 여러분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2, 3주 전부터 계속 드렸는데 사실 제가 그 경고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 뒤가 고점이었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빠질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대형주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 날이 선물옵션 만기였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만기주 월요일 날 와서 방송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만기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부터 한 1, 2주 정도 길면 2, 3주 정도 조정이 나올 텐데 그 조정은 단기의 폭락이라기보다는 계단식 하락 형식으로 짧게는 한 1, 2주 길면 2, 3주 정도 8월 셋째나 넷째 주까지 조정을 하고 8월 말 정도에서 9월 초 사이에 우리가 싸진 저렴해진 종목에 싼 것들로 좋은 단가에 저렴하게 매수해서 9월 달에 상승 그리고 9월 중순쯤 다시 내려왔다가 9월 말에 10월부터 대세 상승으로 한 달 정도 치고 올라가는 장을 만나지 않을까라고 시황을 드렸는데 현재 제 시황대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종목들을 어떻게 순환매하고 교체 매매하는지가 여러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2011년도 여름하고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5월 셋째 주, 넷째 주 방송, 6월 첫 주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뭐였냐면 지금 이때가 미국이 채무불이행, 디폴트의 위험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를 늘려줘라고 얘기해서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는 합의를 하냐 마냐 왈가불가할 때 저는 5월 말에 여러분께 만약에 얘가 분명히 채무 한도는 늘려줄 거다. 미국이 디폴트 난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대로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2011년도에 일봉 차트인데 이 차트를 갖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1년도에 똑같이 채무 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에 대해서 진통이 있다가 합의되고 나서 와 하고 주식이 올랐다. 그러고 나서 한 달쯤 뒤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물이 단기 2주 만에 60p, 고점에서부터는 75p, 80포인트. 여러분 주식으로 따지면 종합주가지수가 15% 이상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럼 내 종목들은 반토막 나거든요. 종합주가지수가 한 15% 정도 빠지게 되면은 보통 가지고 계신 웬만한 종목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를 넘어서요. 지수가 그렇게 급락으로 빠지면. 급락이 있었다. 그래서 올 여름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런 하락이 이렇게까지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름장은 하락일 거다. 그런데 그 하락의 기점이 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라고 월요일 날 방송에서 그 전주 월요일 날 방송에서 2주 동안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월봉 차트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얘가 빠지는 게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11년도만큼은 빠지지 않겠지만 최소한 이거 절반 정도만큼의 하락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 그게 이렇게 다이렉트 급락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단식의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생각합니다. 시황 그림으로 이해되셨죠? 저렇게까지 급락이면 시장 박살나는 거고 아직 그럴 만한 악재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제 생각이에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HTS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하나하나 살필 때 원달러 환율하고 주가는 굉장히 밀접해요. 즉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면 주가가 고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고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어떻게 드렸냐면 자, 이 ETF는 뭐냐면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는 ETF예요. 그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고요. 종목 코드는 261 250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방송을 운영하고 있냐면 생방송 시간에 제가 시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방송을 통해서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들 사고 파는 타이밍에 관한 얘기들과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고서들, 레포트들 중에 꽤 쓸만한 것들, 그다음에 전날 밤에 중요한 이야기들, 오늘장의 방향이 상방이다 하방이다 선물 지수를 가지고 하는 얘기들을 단톡방에 매일매일 시황을 써드리거든요. 선물을 전혀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제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선물 차트 5분봉이나 10분봉 하나만 켜놓으시고 제가 선물 지수를 아침마다 요게 기준이고 올라가면 여기까지 내려가면 여기까지 써드리니까 그걸 여러분이 선물 차트에 이렇게 수평선 넣기만 아침마다 해주시면 아침에 시장의 방향을 제가 정해드린 선물 기준점을 가지고 오늘장 상승이다 그럼 주식 사셔도 돼요. 오늘장 하락이다 주식하면 안 되겠죠. 인버스 단타 해야 되겠죠. 이렇게만 활용하셔도 주가가 빠질지 오를지만 얘기해 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주식 잘 안 물립니다. 종목 선택을 잘못하는 건 본인 탓인 거고 그런데 장이 빠지는 장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장이 빠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식 매수하는 미련한 짓은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어떤 얘기 드렸냐면 이 주식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달러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전 바닥이 11,750원이었는데 쌍바닥권에서 지지 확인하면서 11,750원, 11,850원 그래서 11,800원 언저리에서 매수 잡으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목표가가 얼마냐면 12,800원에서 13,000원. 자,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정리하겠다였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이미 10%가 넘어가죠. 사람들은 주식을 매매할 때 뭐 50%, 100%, 200%, 1000%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익 나는 거를 들고 계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실까요?
아마 투자자 100명이면 10명 정도 견디면 잘 견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쉽게 못 견뎌요. 그렇게까지 수익 나는 건. 그런데 우리가 10% 20% 수익 나는 거 못 견딜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럼 주식하지 마. 그것도 못 견디 주식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대형주와 ETF의 순환매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얘는 한 달 기다려야 2달 기다려야 한 번씩밖에 매매할 기회가 안 와요. 그러니까 급할 것도 없고 내가 놓치면 한두 달 기다려야 다음 타이밍이 오거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대신에 제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저는 여러분들께 무료 톡방이나 방송국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는 뭐 비중 10에서 20%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매매 타이밍을 드릴 때 보통 30% 40%까지 비중을 싣고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손해가 안 나요. 이해하셨나요? 제가 지금 팍스비 출연한 게 2021년 1월 첫 주부터 했습니다. 지금 8월 이제 중순이죠. 그러면 32개월째 하고 있는데 32개월 동안 장이 1년 반은 하락이었고 지금은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하락장에서 손해 끼친 적 한 번도 없고 상승장은 물론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손해가 안 나는 매매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매매를 별로 안 해요. 이해하셨나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선물 옵션이 주력인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매일매일 매매하고 하루에 적으면 한 4-5번, 많으면 7-8번을 매매해요. 선물 옵션은 매일매일. 그런데 주식은 선물 옵션 열심히 하다가 한 번씩 쳐다보는 거죠. 왜?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달 가야 내 마음에 드는 자리가 오는 데는 한두 번, 2-3번밖에 매매할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대신에 얘는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 안정적인 자리가 내가 마음에 드는 자리 올 때까지 내 자신 있는 자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톡방에다가 제가 이 자리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툭 던지는 건 여러분께 돈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재능 기부하는 차원에서 개인 매매자 힘드시니까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이쯤에서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무 한 10% 정도 먹을 폭이 있겠네요. 라고 제가 무심한 데 툭 던지는 멘트가 사실은 저를 오랫동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저 사람이 멘트 하면 거기서부터 한 1-2주 동안 내가 천천히 떨어질 때마다 분할을 사놓으면 이익 나는구나 코드로 알아들으시면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11,800원, 11,700원대 매수해가지고 저는 12,800원에서 13,000원 얘기했는데 오늘 다 왔거든요. 그래서 13,000원 찍을 때 80% 정도 정리하시고 20%만 남겨보자. 대신에 12,800원, 12,750원 건드려버리면 정리하겠다라고 오늘 카톡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사자고 하면 그리고 별 얘기 안 하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굳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거 없고 대신에 목표가를 살 때 보통은 얘기를 해요. 어떨 때는 한 10% 정도 볼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끌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자, 중요한 건 내일 광복절 휴일이죠. 그러면 이제 8월 16일 날 개장을 했을 때 시장이 만약에 지금 얘가 앞전 고점이 13,000원인데 오늘 살짝 돌파했습니다. 천 고점이에요. 만약 얘가 달러가 치고 넘어가면 달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잠깐 보실까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얘는 14,500원대를 보러 가야 돼요. 그러면 주가지수가 얼마나 더 빠질까요? 현재 위치에서 7%에서 10% 더 빠질 거예요. 종합주가지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락에 좀 더 배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비중을 80% 줄여놨습니다. 20%만 가지고 있고 줄여놨고 만약에 내일 모레 수요일 날에 광복절 이후에 16일 시작하는 장에서 시장의 하락세가 좀 더 강화된다면 저는 다시 잡아서 끌고 가서 14,000원 이상까지 끌고 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라는 걸 이렇게 여러분 환율을 잘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2월 2일 날에 최저점에서부터 치고 올라왔거든요. 자, 2월 2일 날에 우리가 주가 지수를 보려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면 되거든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월 달에 얘가 2일 날 찍은 자리가 여기예요. 근데 지수는 어때요? 꺾이죠.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 꺾이죠. 여기 보시면 꺾이죠. 여기 보시면 꺾이죠. 자, 차트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여러분 달러하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달러랑 보시게 되면은 달러가 치고 올랐다가 꺾이는 자리는 시장이 이제 반등하게 되면 달러가 밀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달러가 올라가는 자리가 시장이 조정받는 거랑 굉장히 연관이 많고요. 마찬가지로 시장의 방향하고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달러를 먼저 이해하자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인도하고 베트남 시장인데 거의 고점 다 왔다라고 청산하자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 80% 정리하시고 20% 정도만 조금 더 욕심 내실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드렸던 게 베트남 시장하고 인도 시장은 자 얘는 뭐냐면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이에요. 인도에서 제일 시총상위가 높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목 5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얘 2월, 3월부터 모아라 말씀드렸는데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22,000원, 23,000원대에 샀던 게 지금 29,300원이에요. 굉장히 고점까지 많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얘가 우리나라의 80년대입니다. 베트남이. 그래서 얘도 여러분 지금 다른 시장보다는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데 현재 저렴한 거 이런 거 사는 게 우리가 매매하기 제일 편하거든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올 때 요 제3국들 여기 인도하고 베트남이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또다시 싸게 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장을 보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시장의 주도주 섹터가 우리나라는 3개라 그랬습니다. 1번 2차 전지, 2번 반도체, 3번 자동차입니다. 이 3개 중에 2개 이상 올라가면 상승장이고요. 그리고 2개 이상 떨어지면 하락장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장 보실래요? 2차 전지 7월 26일 날 제가 여러분 무료 단톡방에 여러분들께 단톡방에다가 계속해서 2차 전지 최고점이니까 다 팔아라 이야기했던 게 10시 49분에 카톡을 보냈어요. 단톡방에 전원 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인원이 2,000명이 넘거든요. 그 인원들이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차 전지 왜 팔라고 하느냐라고 저랑 오히려 싸움하고 설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2차 전지 ETF 기준 얘가 26,960원이 고점인데 오늘 저점이 19,500원이에요. 고점에서 40% 밀렸거든요. 만약 그때 팔으라고 할 때 다 파신 분들은 40%의 이익을 본 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하셨나요? 만약 안 팔고 버티신 분은 40%의 손해가 났는데 앞으로 손해 더 나실 거예요. 2차 전지 8월 말까지 조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2차 전지가 바닥이 확인되면 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기다려라고 톡방에다가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무료 톡방에서 과연 이렇게 광기 어린 종목들이었죠. 2차 전지가 제가 2월 말 3월부터 2차 전지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급등을 했으니까 이 광기 어린 종목이 최고점에서 팔아주는 무료 톡방 보신 적 있나요? 이거 유료방으로 돈 받는 방도 이 고점 못 잡아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드려요. 매수하는 타이밍은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팔아먹는 타이밍은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건 잘 사는데 좋은 타이밍에 빠져나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저는 17년차 트레이더고 이제 해가 바뀌면서 18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매매를 오래 하다 보면 시장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어떤 사람은 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저만의 데이터인 거죠. 이 정도면은 고점이다 싶어서 사인 드렸는데 10시 49분에 문자를 드렸는데 1시에 무너졌어요. 1시 땡 하자마자 무너져서 그 뒤로부터 급락이 나와서 저한테 종목 상담 오시는 분들 거의 100%가 한 80% 이상이 지금 다 2차 전지에 물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년 버틸 거면 견디시라고. 그거 아니면 자르고 나오라고. 고생하실 거니까. 한 2, 3년 견딜 거면 지금 고점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직전 고점을 돌파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마음고생 심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전지 소부장 그래서 2차 전지의 소재, 장비, 부품 장비 업종에 관한 ETF이거든요. 얘도 8,500원대부터 얘기해서 14,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꽤 많이 올랐죠. 차익 실현 같은 날 7월 20일 다 팔고 나왔고 현재는 조정 중이라 기다리고 있어요. 얘도 아마 8월 말쯤에 다시 싸게 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다리십시다. 자, 여러분 이거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핸드폰 카메라 드시고요. TV 화면 앞으로 오십시오. TV 화면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거든요. 카메라 기능을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떠요. 거기에다가 누르고 단톡방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를 한번 보실까요? 제일 강했던 섹터입니다. 올라가면서 조정이란 조정은 절대로 안 받고 되게 세게 올라가고 눌렀다 올라가고 그러더니 7월 17일 고점으로 자동차가 꺾였다. 제가 자동차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현대차 이야기했을 거예요. 16만 5천에서 17만 5천 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야 거기까지 자동차 빠질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2차 전지는 고점 찍고 8월 말까지 빠진대.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 빠졌죠. 두 번째 자동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빠질 거래.
현대차 기준 좀 더 빠질 자리가 남아 있대. 그러면 얘가 현대차가 빠지면 기아차도 빠질 것이고 뭐 장비 부품 업종도 같이 빠지겠죠. 현대모비스, 위아, 만도, 한국타이니테크놀로지, 한올시스템 다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동차 지수가 떨어지겠죠.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공격적인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정이거나 하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까요? 후자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동차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 그럼 자동차는 언제쯤 살 수 있냐? 똑같아요. 8월 말 9월 초. 이해했습니까? 기다리세요. 다음. 근데 여러분 저점에서 사고 싶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 돈 안 받는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톡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8월 말 9월 초에 매수하자고 할 때 비중들만 지켜주시면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손에 죽어도 안 나요. 지금까지 3년간 검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료방인데 유료로 한 달에 엄청난 돈을 받는 방들보다 수익률이 좋고 심지어는 손해가 3년간 한 번도 안 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에 들어오셔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에 전전하면서 종목 몇 개 이렇게 찍어주는 방이 나을까요? 공부시키는 방이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력을 키우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반도체입니다. 지금까지 올라오는 내내 시장이 계속 급락하지 않고 버텼던 것은 이 반도체입니다. 굉장히 세게 올라왔죠.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보다 더 안정적으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떨어졌잖아요. 얘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락세가 이제 요번 내일 휴일 끝나고 나서 하락이 빡세게 빠질 거냐 조금 빠지고 올라갈 거냐를 뭘로 결정할 거냐면 반도체로 결정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반도체 중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삼성전자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차트니까 볼 거 없고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주도주 세 개가 몽땅 다 빠지네. 지금 그럼 상승장이 하락장이야. 하락장. 셋 중에서 두 개가 만약에 하락하고 하나는 상승하고 있으면 혼조죠. 이게 계단식 하락. 저는 지금 8월 계단식 하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날은 자동차가 튀고 어떤 날은 뭐 얘가 좀 튀고 어떤 날은 2차 전지가 반등하고 그러나 두 개는 빠질 거예요. 그래서 8월 말경까지는 하락장이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뭐 했냐면 인버스 배팅을 단타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2,500원, 2,400원 이때부터 슬슬슬. 근데 얘는 저는 2,650원에서 2,850원 사이까지 요 구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쯤 오면은 2,700원에서 2,850원까지 인버스가 온다면 대략적인 바닥권을 얘기하고 주식을 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주식은 함부로 아직 사는 거 아닙니다. 사시면 물립니다. 자, 그다음 그 외 섹터들을 보실게요. 미디어 콘텐츠를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우리가 6,600원에서 6,800원이 바닥이에요. 눌릴 때 사셨다가 올라올 때 차익 실현하시면 될 종목입니다. 에너지화학 지금 들어가시면 물릴 거예요. 얘도 조정을 좀 받아야 되고 얘도 우리가 2월달, 3월달에 만약에 여러분이 물량을 내가 40, 50%씩 배팅할 수 있는 섹터 중에 안전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에너지화학이라고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얘도 7월 26일 날 동일하게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조정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리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철강이요. 그동안 내내 철강을 열심히 했던 게 제가 심심한 모사라 했죠. 시멘트주하고 철강주사라고 얘기했는데 7월 26일 고점으로 얘도 고점 찍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들 자리가 아닌 거죠. 이제는 기다려야 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게임 산업은 바닥권에서 사실 분들은 얘는 올 겨울에서 내년 봄을 바라보시면 천천히 매집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몇 달 동안 천천히 사는 건 전혀 상관없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크게 물리지도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는 연말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고 싶은 거는 9월달 10월달에 보험주가 조정이 나오면 얘를 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배당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보통 12월에서 1월 2월까지 시세가 강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원하는 조정이 온다면 저는 연말과 연초를 바라보면서 겨울장을 보고 보험주를 살 생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제가 이번에 대박을 이뤘던 게 뭐였냐면 여행 레저 관련 종목이에요.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 바닥권 매수를 이야기했던 종목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자, 기억하실라나요? 아프리카 TV 얘기할 때 67,500원 밑에서 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84,5천원이면 만족할게요라고 얘기했는데 목표까지 단기간에 도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만에 목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차익이 난 것 같습니다. 30% 이상 수익 났으면 충분하지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노래를 불렀던 게 19만 5천원 깨지면서부터 이제부터 한 2, 3주 정도 분할로 여기 매수할게요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부터 장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얼마 갔습니까? 24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충분하게 수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25%에서 30% 정도 차익 냈고 그리고 팔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건들지 마십시오. 조정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얘는
그 앞에 두 놈에 비해서는 시세가 별로였죠.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나 아프리카 TV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단타 쳤던 게 더존비지온이었죠. 기억나실까요? 여러분 저것들 아쉬워하시는 분들께 제가 뭐라 그랬냐면 더존비지온 27,500원 밑에서 사는 거는 바닥이니까 손해 안 납니다라고 했는데 당일날 상한가 찍었습니다. 29% 올랐고요. 그 다음날 추가 상승해서 저는 다 팔고 32,500원 올청산 지금 한 주도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매매를 하는 거냐면 얘가 급등을 하죠. 그리고 밀려요. 그리고 몇 달 동안 바닥바닥 하다가 반등 나올 여기 횡보할 때 여기 잡아서 단타 한번 치고 기다렸다가 단타 한번 치고 요거 하는 거예요. 왜? 추세로 완전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게 맞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뭔데요? 하락 조정장이잖아요. 그러면 조정장은 이렇게 매매하는 게 맞는 거예요. 버티는 게 잘못된 거고요. 다음.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이번에 대박을 쳐드렸던 게 뭐였냐면 여행 레저 섹터입니다. 여행 레저에 대해서는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ETF로 사실 분들은 3,600원대, 3,500원대 집중 매수하세요.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얼마 갔냐면 4,000, 오늘 얼마 찍었죠? 190원까지 왔네요. 목표가 다 왔습니다. 더 갈지 못 갈지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사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한항공보다 우리 한진칼이 시세가 훨씬 더 많이 났습니다. 어저께 전량 청산했습니다. 자, 매수했던 가격은 42,000원에서 43,000원 여기 집중 매수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한 방에 다 팔아버렸으니까 거의 최고점에서 잘 팔고 나왔습니다. 한 주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라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문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인데요. 참 좋은 여행이에요. 참 좋은 여행은 여러분 제가 여기 9,000원 밑에 조정 나올 때 분할로 사두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는 여러분 어저께 고점 찍고 밀릴 때 전량 청산했고 오늘 양봉은 나왔지만 저는 미련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팔자라고 했던 거고요. 다만 아쉬운 건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이걸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 드렸던 게 10,000원 밑에서 매집해라. 근데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비중 10에서 20%만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10,000원 밑에 사서 단톡방에 보니까 9,200원에 사신 분, 9,500원에 사신 분, 9,700원에 사신 분 무료톡방에 단가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10,000원 밑에 샀어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면 6이요. 어저께 고점 찍고 밀릴 때 14,000원 언저리에 다 팔았더니 오늘 확 더 가서 좀 속은 상하더라고요. 자, 왜냐면 저는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이죠. 목요일 금요일 날 시장이 고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밀리면 이 종목도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 팔자고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했더니 오늘 15% 더 올라가서 속은 좀 쓰립니다. 물론 종목을 잘 골라서 우리가 고점까지 끝까지 먹고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안전제일이야. 제가 왜 30개월, 32개월 동안 여러분께 손에 한 번도 안 끼치고 이 방송을 하고 있냐면 뭐 때문이냐면 저는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장이 하락장일 때는 더 갈 수는 있겠죠. 종목 자체는 좋으니까 호재가 좋고 이번에 탄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저는 상승장에 더 가는 건 끝까지 홀딩인데 하락장에는 웬만큼 시세 나면 저는 팔아먹는 쪽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게 고점까지 못 끌고 와서 속상할 수도 있고 15% 더 못 먹어도 속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원금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잃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호텔 신라 괜찮다고 얘기 계속 드렸죠. 같은 타이밍에 여행 내죠. 얼마? 7만 원에서 7만 3천 원대 조정받을 때 사라. 그랬더니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엊그저께 금요일 날에 오전장에 오전에 한 10시 좀 안 됐나요? 10시쯤 해가지고 제가 다 팔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 다 팔자. 그리고 좀 더 갔습니다. 오늘 2%더 갔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가든지 말든지. 예, 팔았으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투어도 똑같죠? 예, 하나투어. 근데 하나투어는 우리 금요일 날 팔기 잘했습니다. 다 팔고 나갔고, 예, 그리고 오늘 좀 밀리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강원랜드입니다. 제가 강원랜드를 바라본 건 사실 얘는 좀 더 갈 거라고 생각해요. 눌릴 때마다 계속 사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GKL입니다. GKL도 마찬가지로 청산할 분 하고 견딜 사람은 16,000원에 이익스탑 걸고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는 건 세 가지 섹터입니다. 첫 번째 성장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성장 주도주로 가는 우리가 2차 전지가 지난 1월, 2월,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26일까지 약 6개월간, 7개월간 주도주로 계속 성장할 때 2차 전지는 계속 거래해야 되는 종목이었어요. 또 두 번째 뭐였죠? 반도체였죠? 계속 그랬습니다. 자동차 그랬죠. 그런데 성장 주도주가 꺾이게 되면은 시장의 지수는 무너집니다. 그게 기간 조정 이후의 상승일지 급락으로 가격 조정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장 주도주가 끝이 나면 저는 그 다음에 뭐 하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로는 가치주라고 부르죠. 가치주는 뭘 말하는 거냐면 얘는 회사 가치, 내재 가치는 이만큼 성장해서 이만큼 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 현재는 싼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치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치주들이 언제 사는 거냐면 막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머물면서 바닥 다지기 하고 올라가려고 폼 잡을 때 사는 겁니다. 자, 차트 보세요. GKL, 강원랜드, 하나투어, 그 다음에 호텔신라,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 참좋은여행, 그 다음에 한진칼. 자, 보십시오. 지금 읊어드린 종목을 여러분이 공부용어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 우리는 이럴 때 사야 돈 안 잃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아마 멱살 잡히고 욕먹을 일일 것 같은데 주식으로 돈을 잃어버린 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 도대체 주식으로 돈을 잃습니까? 라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걸 앞으로 얘가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고 미리 전망을 하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투자에 안 먹을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가 그 종목이 좋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얘가 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그리고 싸지면 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비쌀 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먹는 건 상승장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승장 아니라니까요. 눌렀다 가고 눌렀다 가는 하락형 변동성장이야. 조정장이라고, 조정장에서 누가 비싸게 추격가서 매수합니까?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혼자 매매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저는 한 달 가야 한두 번밖에 매매 안 해요. 운이 좋으면 한 달에 뭐 바닥권일 때 막 종목을 많이 퍼줄 때가 있어요. 어느 시기에 한 두 달, 석 달 지나면 그중에 제가 두세 달에 몇 번은 종목 이거저거 다 좋다고 막 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조정이 끝났거나 바닥권에서 가려고 폼을 잡는 종목들이고 그 외에는 평균적으로 한 달 가야 저는 한두 번, 많아야 두세 번밖에 매수 안 해요. 한 거 그냥 들고 갈 뿐입니다. 비중에 대해서는 무료방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비중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공부하시고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무료방을 제가 운영하는 이유는 딴 데 가서 엄한 데 가서 소위 말하는 이거 밤탱이, 이게 눈팅이 맞지 말란 얘기예요. 왜 종목 누가 추천하는 거 해가지고 내가 돈 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영원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종목을 추천해서 막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단톡방 안 하고 저 전업 투자자로 돌아갑니다. 투자 자문사 운영해가지고 이제부터 저는 매매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종목 어떻게 받을 겁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환율하고 레버리지랑 인버스 요걸 이렇게 조율하면서 그다음에 주도주 섹터를 어떻게 운영하면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드리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시장을 판단하는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미포조선 7만 2,500원부터 사자 그랬는데 9만 5천 원까지 뛰었잖아요.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시멘트주 잡아가지고 쫙 올라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또 지금 우리 한진칼,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왕창 간 거 보이십니까? 네이버, 그다음에 저기 아프리카 TV 왕창 간 거 보이십니까? 저는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불구하고 타점이 좋은 이유는 천천히 하고 자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 타이밍을 좀 배워가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종목은 지금 이번 주는 조정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버스가 얼마나 갈 거냐를 바라볼 거고, 다음 주쯤에서 바닥이 잡힐 거냐 추가 하락할 거냐 아마 결정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주식 살 거 없다. 인버스를 내가 어디다 팔아먹을지만 결정하면 된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보이는 타겟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종목 코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종목이 13,000원 넘느냐? 그러면 조정은 계속하고 있다. 13,000원 깨지냐? 그러면 조정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방 포지션 정리하고 슬슬 종목들 어디 살지 결정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관련도 현대차가 제발 좀 더 내려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올라가면 저는 안 살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준 16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 사이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올 때가 시장이 저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번 여름장은. 그래서 거기 올 때까지는 함부로 주식 사지 마십시오. 물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자 할 때 들어가시면 되니까 단톡방에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황 점검은 물론이고요. 선물 옵션 주식 그리고 ETF까지 매매법 함께 배우면서 투자의 인사이트를 넓히고 싶다. 또 안전하고 즐겁게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간편하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6글자 검색 후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진입해서 예술적으로 청산해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까지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노란 톡방이죠. 일단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들어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2부는 선물 옵션 매매법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생성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직접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내일 모레부터는 저희와 함께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전략들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부 강의 또 이어가 봐야겠죠. 전문가님, 늦은 시각까지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옵션 매매법 또 시작해 볼까요? 예, 제가 아까 강의 시작 전에 사실 양해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옷이 지저분하죠. 아까 운전하고 오는데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주스 하나를 사가지고 마시는데 방송국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앞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저도 급정거했거든요. 먹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예, 옷을 화장실 가서 빨긴 빨았는데 티가 나나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뻘겋죠? 양해 바랍니다. 지금 뭐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생방송인데 그냥 이러고 들어왔습니다. 예, 전 이러고 살아요. 자, 그러면 강의 마저 하겠습니다. 자, 선물 지수는 사실 선물은 상승하고 하락 양방향을 다 수익 낼 수 있는 상품이에요. 주식은 올라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방향에서만 이익을 낼 수 있잖아요. 선물은 지금 하락장, 오늘 왕창 빠졌는데 시장, 이 빠질 때 내가 하방 배팅을 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소위 말하는 주식의 공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는 선물 매수. 그럼 내가 올라간다 매수, 나 여기 선물 2개만 매수할게. 올라올 때 나는 차익 실현할게. 주식하고 선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이 하락을 하게 될 때는 선물 야 오늘 장 많이 빠진대, 야 10개양 매도할게. 그런데 여기다 매도 진입하고 우리가 여기 진입하는 자리에다가 청산 사인 넣으면은 나는 빠지는 만큼 이득을 내는 거죠. 그래서 선물 옵션은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양쪽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개념만 하나 잡으시죠. 주가가 오를 때는 풋옵션이 가요. 이렇게 풋옵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풋옵션이 올라가면 콜옵션이라는 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자, 콜하고 풋은 이렇게 시소 게임을 생각하세요. 무게가 똑같으면 시소 탈 때 어느 쪽도 기울기가 없잖아요. 수평을 이루어요. 그러다가 얘가 무거우면 반대는 올라가죠. 얘가 무거우면 반대가 올라갑니다. 얘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기준점, 시소라고 하는 것을 기준 가격, 기준점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자, 콜도 풋도, 콜은 올라가는 방향, 풋은 내려가는 방향이라 그랬어요. 두 개 다 기준점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놈이 기준점을 깨게 되면 얘가 무거우니까 반대 방향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옵션의 기준 가격이 콜, 풋 중에 어떤 놈이 깨졌느냐는 거예요. 그럼 콜이 무너지면은 방향은 콜이 지켜야 올라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콜이 무너지면 방향은 하방이 되는 거고, 풋의 기준이 무너지면 방향은 상방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럼 제가 오늘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4일 오늘장 저희가 매매한 거예요. 저희 교육생분들 보시면 여기 수익이 오전에 아침에 몇 시야? 9시 58분에 320만 원 수익 났다고 수익금 인증 올라오고요. 또 한 분을 보시면 여기 1시 40분에 오늘 600만 원의 이익을 내시고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자, 이분들은 지금 저랑 한 분은 1년 4개월, 한 분은 2년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 자, 왜 이게 가능하냐면 시세가 이 풋옵션 차트인데요.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하락하게 되면 풋옵션이 시세가 나요. 얘는 저점이 1.10이고 오늘 고점이 3.10이에요. 그러면 바닥에서 거의 3배 정도 났거든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곡소리 나게 장이 빠지는데 저희는 옵션 차트로 수익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날이야 그랬나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 위에 있는 게 선물 차트예요. 아침에 시작해서 이만큼 빠졌다가 반등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하루 종일 빠지고 종가에 좀 반등해요. 자, 올라가고 빠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까 기준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옵션 콜 차트하고 풋 차트 중에 어떤 놈이 기준점을 깼는지만 알면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자, 보실까요? 오늘 아침은 345 콜 옵션 3.03 이 가격 3.03 이 가격이 뭐냐면 콜 옵션의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 깨지니까 한 폭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데 3.03을 넘긴 적이 있나요? 없네요. 그럼 다시 장은 하락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한 폭, 두 폭의 하락을 합니다. 풋옵션 입장은 그러면 어떨까요? 풋옵션은 지지가를 지키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바닥에서부터 약 300%의 이익을 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물을 때 콜, 풋 둘 중에 어떤 놈이 기준점이 깨졌냐만 보면 돼요. 되게 심플하죠. 그러니까 선물 옵션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1번 기준점을 잡을 줄 모른다. 2번 옵션 콜, 풋의 개념을 모른다. 3번 기준점을 잡아줬는데도 방향이 상방인지 하방인지 모른다.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아시겠습니까? 네, 기준점이 뭔지 알고 콜풋의 개념을 설명 들어서 이제 배우셨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놈이 무너졌는지 봐봐 그러면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그럼 방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방향 매매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기준점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면 배우면 되거든요. 지금 설명 들으셨죠?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기준점을 알았어. 그럼 뭐해? 기준점이 둘 중에 어떤 놈이 깨졌는지만 보면 방향을 알 수 있고 되게 심플하거든요. 사실 주식보다 훨씬 쉬운 건 주식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한 종목이 한 달, 두 달, 석 달씩 걸려요. 언제 기다려? 선물 옵션은 매일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주식 단타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난 거죠. 왜? 세력주, 수급주 찾다가 뒤통수 맞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거든요. 왜? 나는 상승 받는데 틀렸으면 하방으로 방향만 바꾸면 수익 전환됩니다.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7월 2일입니다. 얘는 하루 종일 빠졌어요. 자, 아침에 11시 38분에 860만 원의 수익을 인증하시는 저희 교육생이십니다. 자, 어떤 날인가 볼까요? 또 한 분 보실까요? 이날 엄청 시세가 많이 났는데 이날 아침에 수익률 보실래요? 558%입니다. 여러분, 당일 수익이 558%가 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반토막 1억 갖고 매매하다가 반토막 나서 5천 남았어. 5천을 다시 1억을 회복하려면 몇 프로 수익 나야 되냐면 100% 수익 나야 돼요. 주식 100% 수익 날 수 있는 거 1년에 내가 한두 종목 찾기가 쉬운가요? 견디기 쉬운가요? 어려워요. 선물 옵션은요. 100% 나는 게 일주일에 몇 번씩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100% 이상 나요. 최소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간 단위로 내 원금이 2배씩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십니까? 초보자는 그냥 하루 10%씩만 드세요. 많이 할 거 없어. 하루 10%만 들어도 내 원금의 10%씩만 복리 말고 달리로 가도 내가 일주일에 내 원금의 4, 50%씩을 이익 내요. 그중에 손절치는 날도 있고 내가 고생한 날도 있고 못 팔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50% 수익 잡지 말고 일주일에 20%, 30%만 목표 삼으셔도 내 원금이 그만큼만 불어나도 여러분 틀린 계좌가 선물 옵션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보세요. 또 이분 보시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9시 13분이에요. 12분이네요. 12분에 200만 원의 이익을 내셔요. 이분은 보시면 여기 1시 59분에 당일 수익 금액이 600이 넘어가네요. 자, 수익률은 몇 퍼센트? 558%. 굉장히 수익이면. 자, 어떤 달인가 볼까요? 오늘하고 패턴이 닮았죠? 아침에 개파락해가지고 밀었다가 반등하면서 이날은 1시간 반 정도 괴롭혔어요. 오늘은 1시간 안에 9시 50분까지 흔들다 그냥 갔거든요. 종일 뺍니다. 자, 풋옵션이 바닥에서부터 몇 배가 났냐면 1200%가 터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루에 내 원금의 11배, 12배가 터질 수 있는 게 옵션이라고요. 매력적일까요? 근데 사람들은 선물 옵션을 위험하다고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장이 있는데 이걸 모르시는 당신이 더 위험하시다고요. 왜요? 시장은 다양해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대형주 하는 사람이 있고 중소형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테마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타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씩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가치 투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선물 옵션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ETF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인을 하기도 해요. 그 외에 대차 매매 공매도를 하기도 하고 주식 선물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상품 되게 많은데 난 이건 위험하니까 저건 모르니까 난 원래 이래.
세상에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주식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전 몰랐어요. 저 대학 때까지 전공이 이쪽이랑 전혀 상관없는 전공이거든요. 저는 20대 중반까지 제가 주식의 주자를 건들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이 악물고 달려들어서 몇 년을 빡세게 판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이게 직업이 된 거고요. 여러분, 내가 이걸 하고자 하고 내가 벌고자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배워볼 마음이 있으신 분 톡방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자, 그 다음 7월 22일입니다. 자, 이날은 어떤 패턴이냐면 아침에 장이 빠져요. 자, 기준점이 무너지면서 하락했다가 저점 찍고 올라가요. 콜이 급등합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날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저희는 오전에 거의 매매가 끝나기 때문에 11시 한쪽에 일당들이 충분하게 나와요. 자, 보실까요? 아침에 기준점 콜옵션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락 이만큼. 그리고 나서 풋옵션이 시세가 났죠? 하락으로. 그리고 나서 콜이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480%의 이익을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식은 눌림 매수하면 이날은 돈 벌겠죠. 근데 이 떨어지는 파동들은 못 먹어요. 아침에 빠지는 파동 대응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 또 하나의 파동을 보겠습니다. 자, 7월 11일입니다. 같은 패턴인데 지금 진폭이 크네요. 2.20이 기준점인 걸 알고 깨지면서부터 장 1.2까지 반토막 납니다. 하락으로 따블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부터 콜옵션이 몇 프로 갑니까? 300% 갑니다. 당일날 아침 시작과 동시에 아침 10시에 돈 310만 원 버신 분의 수익 인증입니다. 어떤 패턴인가 한번 보실까요? 차트 보실게요. 자, 보시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밀어버리고 급등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누적 인증하시는 분들이 수익 계좌가 수백만 원씩 매일매일 올라오시는 걸 보실 겁니다. 자, 어떤 날이냐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밀었다가 종가 고가로 급등합니다. 그럼 우리 뭐합니까? 시작은 콜이 무너지니까 풋 사서 따블에 풋 수익을 내고요. 바닥이 나오면 저점 잡아서 끌고 올라갔더니 수익이 굉장히 커집니다.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양쪽 방향의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월 30일 패턴입니다. 아침 시작과 동시에 9시 47분에 10시에 한 분은 430만 원, 한 분은 110만 원의 이익을 인증하십니다. 자, 보시면 수익 계좌를 까면서 올라오시는 것들이 줄줄줄 보이실 겁니다. 자, 패턴이 여러분 존재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보실까요? 똑같죠? 시작과 동시에 왕창 밀었다가 급등하는 패턴. 지금 3개째 보고 있습니다.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패턴에 대한 학습이 되면은 오늘은 요 패턴이구나라는 게 참 출발하면 판단합니다. 제가 승률이 높은 이유는 패턴을 유용한 겁니다. 상승 패턴 4개, 하락 패턴 4개, 8개밖에 없어요. 이 8개 안에서 돌고 돌아요. 그 외에 변칙 파동까지 다 치면 20개가 안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형화된 패턴은 상승 4개, 하락 4개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변칙이 15개, 2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패턴에 대한 이해만 좀 할 수 있다면 좋은 거고, 제가 주식을 잘 버는 이유가 뭐냐면 선물 옵션에 계속 이 패턴을 자꾸 보다 보니 주식에서도 같이 살아나는 패턴과 죽는 패턴을 잘 고르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은요, 매일 하면 안 됩니다. 한 달에 2-3번 정도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서 사는 겁니다. 언제? 바닥권의 눌림목에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승률이 거의 99%에 육박합니다. 손해 안 납니다. 중요한 건 맨날 물리면 수익 내는 게 어렵습니다. 원금 복구하기 바빠요. 근데 내가 잃지 않고 기다렸다가 돈 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선물 옵션은 수익률 게임이 하루에 100%, 300%, 500%, 1000%가 터지는 종목입니다. 얘는 한 달에 몇 번씩 그렇게 수익을 내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100% 이상의 먹을 기회를 반드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선물 옵션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톡을 통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온라인 특강을 합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강의를 아마 준비할 텐데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선물 옵션에 대한 강의, 주식에 관한 강의, 순환매에 대한 강의 함께 공부해 가시면서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승장은 당연하고요. 하락장에서도 손실과 리스크 없이 수익만을 쌓아가게 해주는 건 선물 옵션, 그리고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 같은데요. 준비물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매매법 함께 배울 마음만 들고 오시면 되니까요. 11시 50분 지나기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간편하고 빠르게 톡방 입장하시면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혹 유튜브로 시청하신다라고 하신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이용하셔서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직접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제 2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화요일 쉬고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